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정익남입니다. 네, 오늘도 테슬라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테슬라 소식 첫 번째 바로 모델 Y 주니퍼 소식이죠. 아무래도 가장 핫할 수밖에 없는 테슬라 소식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사이버 트럭도 뭐 마찬가지지만 아무래도 모델 Y는 진정한 볼륨 모델이니까 사이버 트럭은 뭔가 와닿지 않는 좀 그런 것들이 있죠. 갖고는 싶은데 뭔가 현실적으로 내가 운영하기 쉽지 않아. 근데 모델 Y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손에 뻗으면 그래도 닿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런 차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모델 Y 구형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국산 서포티지 가격으로 풀려버렸으니까 물론 얘는 비싸겠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그런 정도로 내려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제품, 이걸로 지금 영상 열심히 뽑아야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남들이 좀 덜 올린, 앞으로 뭐 올라오겠지만 좀 빠르게 좀 올릴 만한 소식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런 좋은 자료가 나와가지고 공유를 드릴까 합니다. 바로 모델 Y 주니퍼 내부 자료라고 합니다. 내부 자료, 여기 아래 보면 나오겠지만 직원 교육용 자료로 추정이 된다라고 해요. 이런 거를 강조해가지고 모델 Y 주니퍼를 파세요 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가 공유가 되었다. 굳이 이렇게까지 광고를 하지 않아도 벌써 중국에는 5만 대가 사전 예약이 됐다라고 하는데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한 것들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자료는 이 자료를 기반으로 이 중국의 사이트에서 기사화를 한 것이고요. 첫 번째로 이제 쉘식 쾌적성 최적화라고 하는데 결국엔 서스펜션이 좋아진 거죠. 울퉁불퉁 노면의 진동 필터링 능력이 50%나 향상이 되었다. 50%. 모델 Y의 승차감 관련된 이슈는 상당히 많죠. 이게 미국산일 때는 굉장히 좀 심했는데 이게 중국산 모델 Y RWD가 들어오고 또 24년도 돼서 조금이라도 뭔가 좀 편해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좌석에는 사람들이 힘들다 아니다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런 것들이 주니퍼 가면서 개선될 거란 그런 기대감들이 상당하죠. 왜냐면은 모델 3가 그러했으니까. 모델 3가 구형에서 하이랜드가 되면서 바뀌었던 이 서스펜션이나 이런 것들로 좀 미뤄봤을 때 모델 Y 주니퍼에도 서스펜션, 댐퍼가 있을 수도 있고 코일 이런 것들을 잡아주는 각종 암에 붙어있는 부싱 같은 것들, 부싱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이 암들을 연결해주는 건데 이게 고무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승차감에서 은근 많은 부분을 좀 차지하거든요. 아무리 댐퍼가 좋고 스프링이 좋아봐야 부싱이 엉망이면은 정말 다 깎아먹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아져야 되는데 아마도 싹 다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형상 같은 것들은 모델 3 때와 비슷하게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부품이 호환될 가능성도 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여기 댐퍼에는 이 모델 3 하이랜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는 주파수 감음형 댐퍼가 똑같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막 코니 얘기를 하시는데 코니랑은 사실 연관성을 제가 찾지는 못했어요. 코니가 이런 주파수 감음형 댐핑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는 맞지만 이게 특허가 있다고 해가지고 테슬라가 못 쓰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 특허를 비껴나가는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도 요새 현대기아차 전기차에 들어가는 스마트 셀렉티브 댐핑 비슷한 스킬이 들어가는데 좀 회피하는 방식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커뮤니티 보면은 잘못된 것들이 많은데 코니의 기술이 들어갔다, 코니 것이 그대로 들어갔다, 그거 틀린 얘기니까 네, 혼동 없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방음이 좋아졌다. 와, 모델 Y 기가상하이 제품도 방음이 굉장히 좋아진 건데 와, 여기서 더 좋아졌다. 모델 3 하이랜드 뜯어보면서 좀 보완된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휀다 방음이라고 좀 들어보셨나? 요새는 횡다 방음이란 얘기가 없어요. 왜냐면은 저 때는 횡다 방음, 그러니까 제가 살 때는 횡다 방음이 굉장히 유명해가지고 저도 했습니다. 저는 다이로 해가지고 현대기아 제품 사가지고 꾸겨 넣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 휀다 쪽에 온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이런 스티로폼 비슷한 재질의 그런 것들이 하이랜드가 되면서 들어갔거든요. 방음제 같은 거, 예를 들면 이제 제 차는 이미 제가 셀프로 다 해놨는데 워낙 2020 모델 3는 와, 이게 참 지금 하이랜드 탔다 이거 타면 이게 차인가 싶을 정도로 그 정도의 좀 차인데 물론 만들어가는 맛이 있습니다. 이 안에 보면은 방음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취약한데 하이랜드는 많이
풍성하게 들어가 있죠. 모델 Y RWD도 상하이 버전, 9버전은 굉장히 좀 개선이 됐겠지만 이게 아마 주니퍼 되면서는 드라마틱하게 들어갈 겁니다. 마치 하이랜드처럼. 그래서 그렇게 감으로써 발바닥 쪽에 들어오는 그런 공기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차단될 것이고, 방음제 같은 것들이 많이 좀 푹신푹신한 솜재질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은 부분 하이랜드처럼 많이 들어가게 됨으로써 도로 소음이 많이 감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네, MVH가 굉장히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통풍 시트. 야, 한국 사람한테 통풍 시트 참지 못하지. 이분 뭐 아시는 내용이고, 그리고 뒷좌석 최적화라고 해가지고 쿠션이 연장이 됐습니다. 이 모델 Y 뒷좌석에서 약간 좀 불편했던 것들이 앉는 건 좋단 말이야. 근데 이제 허벅지를 충분히 지지를 못해줘. 너무 짧다 이런 것이죠. 근데 이것이 살짝 좀 증가를 했다. 그리고 머리 받침폭도 좀 커졌다라는 거. 그리고 등받이 각도는 전동 조절 지원하는 거. 굉장히 훌륭한 업데이트 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예상을 못했는데, 와, 은도금 지붕유리? 이거 뭐야? 그러니까 지금 모델 Y도 그렇고 모델 3도 그렇고 여름 되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좀 뜨겁잖아요. 솔직히 말씀합시다. 저는 여름 되기 전에 저는 선쉐이드를 하거든요. 물론 괜찮다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제가 키가 되게 작거든요. 근데 키 작은 저도 머리가 뜨거워가지고 선쉐이드를 계속 하고요. 안 하고 있으면은 저희 와이프한테 쿠사리를 먹습니다. 뜨겁다고. 선쉐이드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은도금 코팅을 추가해가지고 단열 효율이 7배 향상이 됐다라고 합니다. 지붕 유리만. 그러니까 단열이라고 하는 거니까는 바깥과 내부의 온도 차이가 났을 때 이 온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좀 막아준다라는 거.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름 같은 경우에는 밖에 뜨거운 이런 열 달궈진 것들이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좀 막아주고, 반대로 겨울에는 히터로 인해서 이렇게 달궈진 공기가 밖으로 나가는 거를 좀 막아준다. 이거 사실 번역이 좀 이렇게 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여름에 좀 뜨거워지는 거를 굉장히 좀 막아줄 수 있는, 선쉐이드를 쓰지 않더라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좀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효율이 좋아지는 것이죠. 선쉐이드 하면 뭐 좋긴 하지만 이게 허전하잖아요. 사실 테슬라가 심심할 때 위에 지붕 보면서 힐링하라고 만들어놨는데 여름에 항상 막아놔, 뜨거워가지고. 그러면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업데이트를 해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디자인 부분, 사이버 디자인 오너. 와, 이거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새로운 디자인 트렁크라고 하는데 이건 프렁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같거든요. 프렁크 쪽에 배수구가 있어가지고 물 같은 게 차 있을 때 이거를 이제 쉽게 배수를 시켜버릴 수 있다. 네, 그런 홈을 추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범퍼 카메라 추가된 거, 이거는 거의 확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거 런치 에디션에만 카메라가 들어간 거 아니냐, 이거 하이랜드 때도 처음에 있었다가 없어졌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확정인 것 같은데요. 이거 이래놓고 런치 에디션만 이렇게 넣어놓고 기본판이 나왔는데 없앤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좀 예측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냥 앞범퍼 카메라가 추가됐다, 기정사실화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사각지대를 죽이고 자각청소를 지원한다. 아마 이제 사이버 트럭처럼 자동으로 물을 뿌려주면서 닦아주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이게 후방 카메라도 와류 때문에 더러워지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뒷부분이잖아요. 근데 전방 카메라 밖으로 아예 대놓고 이제 범퍼 쪽에 있는 게 있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더러워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자동으로 청소를 해주는, 물을 뿌려준다거나 하겠죠. 뭐 워셔액이라든지 이렇게 뿌려주는 거를 지원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적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율주행에서 써먹을 구석이 있느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마도 좀 저속인 환경, 주차장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자동 주차할 때도 좀 그렇게 되겠죠. 그런 부분에 좀 쓰이게 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봐요. 그리고 전비 좋아졌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이죠. 이런 거 보니까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됐고, 이게 페이스 리프트를 넘어 거의 풀체인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반대로 이제 테슬라, 야 이거 뭐 별도로 막 플랫폼이 바뀐 거 아니니까, 대규모 그런 것이 바뀐 거 아니니까 페이스 리프트라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페이스 리프트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뀌었고, 풀체인지라고 하기에는 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근데 페이스리프트나 풀체인지, 이거는 기존의 레거시 브랜드들이 구분 지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테슬라는 그런 거 잘 안 따르죠. 그래서 뭐 페이스리프트다, 뭐 풀체인지다 이렇게 구분하실 필요 없이 그냥 많이 바뀌었네? 바뀐 거를 돈 더 주고라도 쓸 가치가 있다 생각하시면은 네, 주문하시면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아마 내년쯤에 주문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RWD 쪽으로 좀
보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일반판 좀 고려를 하고 있다. 런치 에디션은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그 밖에 좀 특이한 거, 이거는 간단하게 여기 T 로고 때문에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건 말레이시아고요. 그리고 중국, 그리고 한국. 사실 중국 말고는 여기 앞에 있는 T 로고가 다 빠져 있습니다. 이게 그냥 기본 베이스 같아요. 중국에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뭐 많은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뭐 중국의 규제 때문이다, 충돌시 뭐 안전 관련된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뭐 근거를 찾아봤을 때는 별도로 이 엠블럼에 관련된 그런 규정 같은 거는 중국에 없는 것으로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엠블럼이 있어야만 팔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냥 안전 관련된 거지. 그 중에도 안전 관련된 것 중에 이것 가지고 뭔가 뭐 꼬투리 잡히거나 이런 규정은 제가 좀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그냥 중국에서의 특화 판매 전략 같은 거라고 해석하는 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이게 중국에서의 브랜드 인지도를 좀 높이기 위한, 앞에 T라도 있으면 저게 테슬라구나, 좀 이렇게 좀 인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뭐 다른 나라는 안 그러냐. 사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 전기차 시장이 가장 경쟁이 어떻게 보면 좀 센 시장이 미국보다 중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중국이 가장 심하죠. 중국은 특히 자국 브랜드가 어마어마하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T자를 박아 넣음으로써 좀 더 브랜드 가치, 야 이거 테슬라야, 이런 거를 좀 강조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릴 거는 이 전장이 좀 더 길었습니다. 한 4cm 정도 길어졌어요. 4cm 정도 길어지고 하면서 공기역학적인 성능을 좀 개선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뭐 말씀드렸지만 이게 0.22로 살짝 줄어들었거든요. 이게 약간 좀 길어지면서 이 각도를 조절하면은 공기저항 개수를 좀 낮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낮췄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니퍼 관련해 가지고 좀 제가 조사한 내용 좀 공유를 드렸습니다.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정말 많은 부분이 바뀌었다. 너무 당연한가? 너무 당연한가? 네, 아무튼간에 저도 참 빨리 시승을 해보고 싶고요. 테슬라 코리아 보고 계시죠? 네, 저번에 행사에도 초청해 주셔가지고 제가 바로 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안 거르고. 네, 출석도 잘합니다. 네, 이거 금방 들어오면은 제가 이제 얼굴 까고 이거 리뷰할 거니까, 네, 테슬라 코리아 네, 담당자분들 언제든지 편하게 제 연락처 아시죠? 네, 연락 주시면은 네, 시작 받아가지고 리뷰를 할 자신 있다. 네, 자기 PR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소식, 하이랜드 소식을 좀 간단하게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모델 3 하이랜드 RWD 모델에 새롭게 신규 인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일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가 소폭 증가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보시면은 RWD 382 상온 기준으로, 상온 복합 기준 382였는데 399로 대략 17km가 증가를 했습니다. 주행거리가 증가를 했다. 이거 새롭게 인증 받았는데 왜 새롭게 인증을 받았나? 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델 3 RWD가 이 배터리 캐패시티가 좀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주니퍼 때문에 이 소식이 좀 덜 알려졌는데, 중국의 모델 3 RWD가 약 $490 정도, 하나로 한 60만원 정도, 70만원 정도가 인상을 했고, 그리고 중국식 주행 가는 거리가 28km가 증가를 했었습니다. 1월 10일에 알려졌던 소식입니다. 소식이에요. 가격 올렸어요. 전체적으로 가격 올렸고 주행 가는 거리가 증가를 했다라는 거. 주행 가는 거리가 어떻게 증가를 했나? 새롭게 개선된 게 있냐? 모델 Y 주니퍼처럼 또 혹시 이거 모델 3 하이랜드도 배 아프게 뭔가 개선된 거 아니냐? 네, 드라마틱하게 뭐 개선된 그런 것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아요. 뭐 범퍼 카메라가 추가됐다. 그리고 이 깜빡이를 넣는 것이 추가됐다. 네, 그런 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배터리 같은 경우가 소폭 좀 증가를 한 것이 확인이 됩니다. 기사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기존에는 이 모델 3 RWD의 그로스 배터리 양이 이제 60kWh였었어요. 근데 이게 좀 증가를 했죠. 62.5kWh로 증가를 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LF 배터리를 똑같이 쓰고 있고요. 관련된 내용이 작년 11월에 이미 좀 나왔었습니다. 2025년에는 CATL에 이런 배터리를 쓸 거다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뭐 간단하게 나왔으니까 이 표 자체를 좀 설명드리면은, 여기 있는 2021년식으로 나온 이 CATL LF 배터리 60kWh 배터리가 지금까지 있는 모델 3 RWD 그리고 모델 Y RWD에 계속 쓰이고 있었던
배터리예요. 이후로 뭔가 개선된 부분이 많이 없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2023 해가지고 BRD 거, 이 LFP 배터리가 나옵니다. 배터리 용량은 비슷해요. 60.1kWh. 근데 이 BRD 배터리는 기가 베를린에서 생산되는 모델 Y RWD에만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기가 베를린에서는 BRD 배터리도 썼고 CATL의 배터리, 이 두 가지가 혼용돼서 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두 개를 비교하는 영상이 있었고, 제가 영상에 한 1년 전에 올려드렸을 겁니다. BRD 배터리 들어간 모델 Y RWD 충전 속도를 봤는데, 와, 충전 유지되는 클래스가 보통 내기가 아니다. CATL보다 훨씬 좋더라. 이거 제 영상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충전 속도면 진짜 이거 RWD 사도 되겠다 할 정도로, 테슬라 충전 속도가 이 현대기아에 비해서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무엇입니까? 피크를 찍는 거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푹 찍고 떨어진다. 그냥 떨어진다. 근데 BRD 배터리는 푹 찍고 내려가긴 하는데 굉장히 상대적으로 높은 속도에서 유지되는 게 굉장히 장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에 올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2025 해가지고 CATL의 6M, 아마 이걸 뭐 6세대라고 표현하는데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LMFP 써있는데 이건 알 수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LFP 배터리가 그대로 쓰인 게 맞습니다. 망간이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배터리 이 밀도가 증가하지만 고작이 정도 증가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LFP 배터리가 들어간 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62.5kWh, 약 2.5kWh가 증가를 했다는 것이죠. 캐패시티가 증가를 기본적으로 좀 했고, 셀 숫자는 동일하게 들어간 것으로 나오고, 그리고 배터리 매스가 되려 1kg 감소한 것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은 중량, 심지어 중량이 좀 더 줄었는데 배터리 밀도가 증가를 했다라는 거. 이 배터리 관련된 내용이 10월 31일에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서야 좀 적용이 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모델3 하이랜드 RWD 주문창을 보면은 2-3개월 뒤에 인도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 2-3개월 뒤에 인도되는 물량은 62.5kWh 배터리가 탑재된 하이랜드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왜 가능성이라고 하냐, 확신을 못하냐. 테슬라 코리아가 그동안 좀 했던 게 있잖아요. 60kWh랑 이 62.5kWh가 섞여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불안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아쉽죠. 한국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 지금 다른 나라 모델 Y 런치 에디션 RWD도 팔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약간 좀 걸리긴 합니다. 부디 2-3개월 뒤에 들어오는 우리나라 모델 3 RWD 하이랜드에는 이 2025년에 배터리 62.5kWh 배터리가 탑재된 하이랜드가 들어오길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 캐패시티만 는 것이 아니라 약간 좀 기대되는 것은 이 Better DC Fast Charging Performance라고 써 있는데, 이건 예상입니다. 예상.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RD 배터리에 좀 특화된 부분, 이 충전 곡선이 되게 이쁘다, 현대기아 같다라는 거. 지금 CATL은 굉장히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25년식은 배터리 캐패시티 뿐만 아니라 이 충전 곡선도 좀 이쁘게 나올 수 있도록 개선된 버전이 들어가길 진심으로 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모델 Y RWD 주니퍼에는 이 배터리가 당연히 들어갔을 겁니다. 이거 새롭게 내놓는데 이거 넣겠습니까? 런치 에디션에 당연히 이 배터리가 들어갈 거고, 그리고 런치 에디션 이후에 일반판에도 당연히 이 62.5kWh 배터리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 이쯤 되면 LF 배터리도 살금살금 이렇게 좀 계속 발전돼서 나오는데 참 쓸만해진 것 같고, 저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내년 정도쯤에 RWD를 좀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와이프랑 좀 살짝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와이프가 갑자기 오늘 뜬금없이 카톡으로 모델 Y 신생아를 가진 부부가 뭐 타는 그 모델 Y RWD 후기 해가지고 이렇게 카톡을 보내줬는데, 이거 그린라이트 아닙니까? 그린라이트가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이거 열심히 저도 설득을 해가지고 이 모델3 이 미국산 FSD 가지고 있는 이 버전은 팔지 않고 와이프 쓰라고 하고, 저는 이제 모델 Y RWD 타면서 테슬라 라이프로 이렇게 확장을 계획을 짜고 있다. 결국 모델 X는 사실 좀 쉽지 않고 쉽지 않아요. 네, 오늘은 그 리콜 소식도 같이 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영상이 좀 길어진 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만 끊겠습니다. 네,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정익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